저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이른바 땅데드를 3년 전인 운동 11년 차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허리가 가늘고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불안정하고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하는 렉풀이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깔짝깔짝하고, 추가적으로 등이나 하체 운동할 때는 머신을 활용해서 세분화하여 운동량의 대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육은 섬세하게 다듬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근력을 키워 사이즈가 확 하고 커지는 데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중량이 느는 건 데드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시작하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오랜 기간 동안 멈춰있던 모든 부위의 수행 능력도 급상승했고, 눈에 띄게 덩치가 커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데드를 시작했을 때는 80kg를 겨우 들어올렸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180kg까지도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반인이 몸을 키우기 위해서 왜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처럼 허리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도 허리를 다치지 않고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이 가장 빠르게 근육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물론 각 부위를 타겟해서 그 총합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이건 운동 구력이 어지간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 대비해도 전신 근육의 부하를 크게 때려서 전체적으로 발달시키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가 최고 운동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운동들은 모든 운동의 근간이라고 해서 3대 운동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코어를 포함한 많은 근육의 협응력을 이용하고 관련된 모든 근신경까지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꾸준하게 해주면 특정 부위만 그냥 볼록하게 튀어나온 수준이 아니라 코어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근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덩달아 머신이나 케이블과 같은 세분화된 운동의 중량도 늘어나서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두툼해지게 된다는 거죠. 딱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벌크업 효과 아닌가요? 또 우리가 시각적으로 벌크업이 되었다고 느끼는 부위가 주로 상체 쪽이니까 3대 운동 중에서도 몸이 넓어 보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등판과 함께 몸의 후면 전체를 자극하는 운동인 데드리프트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데드리프트가 도대체 등 운동인지 하체 운동인지 전신 운동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운동 어디 운동일까요?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등과 하체를 포함한 전신이 통합적으로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등 운동하는 날과 하체 운동하는 날 모두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벤치프레스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가 다르고, 하이바 스쿼트와 로우바 스쿼트가 다르듯 데드리프트도 세부적인 포인트에 따라 자극이 달라집니다. 우선 등에 포커스를 맞춰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간단하게 루마니안 데드로 뒷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개입되는 구간을 제한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가동 범위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광배근이 골반과 엉치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엉덩이까지 협응적으로 이용해야 완벽하게 자극을 꽂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땅데드에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일단 그립은 다리 너비보다 한 뼘 정도 넓게 잡아준 다음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주면서 팔을 내회전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팔꿈치가 살짝 굽어질 정도로 바벨을 들고 등에 중량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등 근육의 주된 기능인 내회전과 신전 기능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이 상태로 긴장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슬링렉에 닿았다가 90% 정도만 수축해줍니다. 이 정도만 수축해주는 이유는 허리의 과신전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고, 뒤에 과도하게 튕기거나 기대서 긴장감이 빠지는 구간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꿀팁이죠. 자, 여기서 잠깐! 곧 8월에 오픈하는 3대 운동 챌린지에서는 이런 핵꿀팁 외에도 저만 알고 있는 유용한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꾹꾹 눌러담아 드릴 예정이니까요. 챌린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주세요. 반면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 뒤쪽에 포커스를 맞춰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우선 고관절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 각도를 열어주고, 그립은 운동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여유를 두고 다리 옆에 딱 맞게 잡아줍니다. 이때는 아까처럼 그립으로 등의 기능을 극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체 쪽에 더 타겟을 줄 수 있는데요. 천천히 긴장감을 느끼면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95% 정도까지만 수축해줍니다. 저는 이때는 조금 더 뒷다리에 스트레치를 주기 위해서 슬링렉 없이 진행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등보다 하체 뒤쪽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중량을 올리면 허리가 굽으면서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 부상 위험도 높아지고 자극도 다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등을 더 많이 활용하는 데드보다는 10회에서 12회 가능한 정도로 중량을 조금 낮게 설정해서 모든 구간 뒷다리와 엉덩이의 긴장감을 잘 느끼면서 진행해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근신경계에 피로가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웜업을 제외하고 한 세트에서 3세트 정도 수준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허리 부상이란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의 저처럼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데드를 버리거나 루마니안 데드로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컨벤 데드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것과 정확한 자세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복합 다관절 운동이라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리프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딱 4가지 팁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팁, 바닥에서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데드리프트의 데드는 데드 스탑이란 뜻이고, 즉 바닥에서 정지 상태의 중량을 리프팅하는 운동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우리의 근육은 고무줄과 같아서 큰 힘을 내기 위해서 단축성 수축이 된 상태에서 근육이 점차 늘어나 신장성 수축 구간이 되면 팽팽한 고무줄과 같은 상태가 돼서 반사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도 이러한 근육의 특성을 활용해서 선체로 렉에서 바벨을 뽑아서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쉽게 허리에 부담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터치앤고라는 방식을 추천드리는데요. 데드를 진행할 때 지면에서 멈췄다가 드는 것이 아니라 닿았다가 바로 올라오는 방식을 활용하면 지면 반발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월하게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엉덩이를 먼저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 데드를 할 때 어떤 구간에서도 이 바벨이 몸에서 떨어지면 허리에 부담이 간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아는데도 자꾸 바가 떨어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을 숙일 때는요, 이렇게 상체를 곧바로 숙일 수 있지만 엉덩이를 뒤로 빼서 숙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데드를 할 때 보통 상체를 숙이려다 보니까 바가 몸에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엉덩이를 먼저 뒤로 빼서 상체를 숙이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관절을 이용해서 힙과 뒷다리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면서 데드를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팁을 적용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발을 몸에 딱 붙인 상태로 무게중심이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의 움푹 패인 곳, 즉 미드풋에 있도록 계속 유지해야 하고, 바벨이 무릎을 지나는 시점에서 무릎이 앞쪽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릎이 앞으로 빠져버린다면 뒷다리와 힙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대퇴 전면으로 자극이 빠지고 허리의 부하가 크게 실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팁, 벽에서 못을 뽑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드할 때 바벨을 바닥에 닿았다가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프팅할 때 상체로 그대로 들어 올려서 허리가 굽어지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근데 한번 벽에 못이 박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맨몸으로 그걸 뽑으려고 한다면 발로 이렇게 받치고 뽑는 게 더 쉽잖아요. 비슷하게 데드할 때 바닥에 바벨이 닿았다가 올릴 때 마치 바닥에 박혀있는 못을 발로 받쳐서 빼낸다는 생각으로 들어 올리시면 상하체를 같이 협응시켜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리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 턱을 당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거울을 본 상태로 턱을 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 동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허리가 부담되는 게 느껴지시죠? 반대로 이제는 그 자세에서 다시 턱을 당겨 보세요. 허리의 부담은 줄어든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데드할 때 이렇게 턱만 당겨주더라도 허리의 부담은 확 줄이면서 등에도 자극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해도 무의식적으로 턱이 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쉬운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실 턱이 시선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15도에서 20도 정도 아래로 낮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턱을 붙인 상태를 유지해서 허리 부상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인이 근육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드리프트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허리가 약한 제가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팁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데드리프트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무게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다 보니 자세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중량이 허리에 바로 꽂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운동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 허리 통증이 동반되는 허리 디스크나 허리와 관련된 근골격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은 다른 운동으로 대체해서 하시길 추천해드리고요.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해서 과도한 중량을 설정해서 하기보다는 꼭 차근차근 중량을 높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핵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